정보사회 에디드 테마 10 메타버스. 메타버스는 가상, 초월, 메타, 그리고 세계, 우주, 유니버스. 가상, 초월의 의미를 띠는 메타와 세계, 우주라는 의미를 띠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3차원 가상세계를 뜻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전반적 측면에서 현실과 비현실 모두 공존할 수 있는 생활형, 게임형, 가상세계, 생활형, 게임형, 가상세계라는 의미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스노우 크러쉬 속에서의 메타버스. 이 메타버스는 1992년 닐 스티븐슨의 소설 스노우 크러쉬에서 유래한 개념이다. 다음은 작품 속 메타버스에 대한 묘사를 인용한 것이다. 자, 메타버스에 대한 묘사. 양쪽 눈에 서로 조금씩 다른 이미지를 보여줌으로써 3차원적 영상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 영상을 1초에 72번 바뀌게 함으로써 그것을 동화상으로 나타낼 수 있었다. 이 3차원적 동화상을 한 면당 2kpixel의 해상도로 나타나게 하면 시각의 한계 내에서는 가장 선명한 그림이 되었다. 게다가 그 작은 이어폰을 통해 디지털 스테레오 음향을 집어넣게 되면 이 움직이는 3차원 동화상은 완벽하게 현실적인 사운드 트랙까지 갖추게 되는 셈이었다. 그렇게 되면 히로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컴퓨터가 만들어내서 그의 고글과 이어폰에 계속 공급해주는 가상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었다. 컴퓨터 용어로는 메타버스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세상이었다. 이처럼 작품 속에서 메타버스의 기술적 근간이 상세히 설명되는데 이를 통해 메타버스는 고글과 이어폰이라는 시청각 출력 장치를 이용해 접근할 수 있는 가상세계로 규정된다. 그들은 빌딩들을 짓고 공원을 만들고 광고판들을 세웠다. 그뿐 아니라 현실 속에서는 불가능한 것들도 만들어냈다. 가령 공중에 여기저기 흩어져 떠다니는 조명쇼, 3차원 시공간 법칙들이 무시되는 특수지역, 서로를 수색해서 쏘아 죽이는 자유 전투지구 등 이런 것들도 만들어낸 것이다. 단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이것들은 물리적으로 지어진 것들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The Street 자체가 실체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The Street는 다만 종이에 적힌 컴퓨터 그래픽 규약일 뿐이었다. 그들은 광섬유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된 소프트웨어 조각들일 뿐이었다. 이런 것들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세계 멀티미디어 규약단체 협의회의 허락을 받아야 했다. The Street의 빈터를 사들이고 지역개발 승인을 얻고 각종 허가사항을 득하고 검사원들을 매수하고 하는 따위의 일들을 해야 했다. 기업들이 The Street에 건물을 짓기 위해 내는 돈은 규약단체 협의회의 신탁기금으로 들어갔다. 그 기금은 다시 The Street를 유지하고 확장하는 비용으로 사용되었다. 위 인용문에 드러난 것처럼 메타버스는 소프트웨어 조각들을 통해 표현되는 그래픽일 뿐이고 실존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 세계와는 달리 물리법칙의 한계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메타버스 속에서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은 현실 세계의 그것과 흡사한 형태를 띠고 전개된다는 것이 주목할 만한 점이다.
정의. 메타버스라는 개념의 뚜렷한 정의는 아직 확립되지는 않았다. 일반적으로는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적, 경제적 활동이 통용되는 3차원 가상공간 정도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나 학자나 기관마다 나름의 정의를 내리고 있어 넓은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송강민 등은 메타버스를 모든 사람들이 아바타를 이용하여 사회, 경제, 문화적 활동을 하게 되는 가상의 세계라고 정의했으며 류철균 등은 메타버스를 생활형 가상세계, 실생활과 같이 사회, 경제적 기회가 주어지는 가상현실 공간이라고 정의했다. 또한 서성은은 메타버스를 단순한 3차원 가상공간이 아니라 가상공간과 현실이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공간이며 그 방식 그 자체 그리고 현실과 가상세계의 교차점이 3D 기술로 구현된 또 하나의 세계라고 정의했다. 김국현의 경우 메타버스의 현실의 재구성이라는 측면에 주목했다. 메타버스 내에 게임형 가상세계와 생활형 가상세계에 대한 연구라는 글에 따르면 그는 웹 2.0의 경제학이라는 책에서 메타버스의 기존의 현실 공간이었던 현실계, 즉 도구로서의 가상공간인 현실계와 현실의 것을 가상세계로 흡수한 것이었던 이상계, 즉 현실의 모사공간에 해당하는 이상계, 그리고 현실과 다른 상상력에 의한 대안의 가상현실인 환상계, 즉 인간의 환상과 욕망이 표출되는 공간인 환상계가 융합된 공간이라고 정의했다. 다시 이 김국현의 경우 메타버스의 현실의 재구성이라는 측면에 주목해서 메타버스 내의 게임형 가상세계와 생활형 가상세계에 대한 연구, 그러니까 왜 2.0 경제학이라는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것을 현실계, 이상계, 환상계가 융합된 공간이라 했는데, 그러니까 기존의 현실 공간이었던 도구로서의 가상 공간인 현실계와 현실 모사 공간인 이상계, 그러니까 현실의 것을 가상세계로 흡수한 것이었던 이상계, 그리고 현실과 다른 상상력에 의한 대안의 가상현실인 환상계, 즉 인간의 환상과 욕망이 표출되는 공간인 환상계가 융합된 공간이라고 정했다. 다시 도구로서의 가상공간인 현실계, 그리고 현실의 모사공간인 이상계, 그리고 인간의 환상과 욕망이 표출되는 공간인 환상계가 융합된 공간이라고 정했다. 미국 전기전자학회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전기전자학회의 표준에 따르면 이 메타버스는 지각되는 가상세계와 연결된 영구적인 3차원 가상공간들로 구성된 진보된 인터넷이라는 의미를 짓는다. 다시 미국 전기전자학회에 따르면 이 메타버스를 지각되는 가상세계와 연결된 영구적인 3차원 가상공간들로 구성된 진보된 인터넷이라고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비영리 기술연구단체인 ASF, Acceleration Studies Foundation, ASF는 이 메타버스를 가상적으로 향상된 물리적 현실과 물리적으로 영구적인 가상공간의 융합, 다시 가상적으로 향상된 물리적 현실과 물리적으로 영구적인 가상공간의 융합이라고 정의했다. 다음 메타버스의 4가지 유형. 첫 번째 증강현실, 라이프로깅,
다음에 거울세계, 가상세계. 자, 비영리 기술 연구단체 ASF, Acceleration Studies Foundation은 이 메타버스를 증강과 시뮬레이션,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라는 두 축을 가지고 네 가지 범주로 이렇게 분류를 했다. 증강과 시뮬레이션, 그리고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이 두 축을 갖고, 기준을 갖고 분류한 게 증강현실, Augmented Reality, Life Logging, 거울세계, Mirror World, 가상세계, Virtual World. 첫 번째, 증강현실, Augmented Reality. 이 증강현실은 현실 공간의 2D 또는 3D로 표현되는 가상의 물체를 겹쳐 보이게 하면서 상호작용하는 환경을 의미하며 이 사람들에게서 적은 거부감으로 보다 높은 몰입감을 유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사용자가 단말기의 카메라를 통해 현재는 전소된 남대문을 촬영하면 디지털로 구축된 남대문이 사용자의 단말기에 중첩되어 보이는 것이 증강현실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라이프 로깅. 라이프 로깅은 사물과 사람에 대한 일상적인 경험과 정보를 캡처하고 저장하고 묘사하는 기술. 사람과 사물에 대한 일상적인 경험과 정보를 캡처, 저장, 묘사하는 기술이 라이프 로깅인데, 사용자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순간을 텍스트, 영상, 사운드 등으로 캡처하고 그 내용을 서버에 저장해서 이를 정리하고 다른 사용자들과 공유할 수 있다. 이 센서가 부착된 스포츠웨어를 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한 MP3 플레이어와 연동하여 사용함으로써 달렸던 거리, 그리고 소비 칼로리, 선곡, 음악 등의 정보를 저장하고 공유하는 등의 행위가 일종의 라이프 로깅의 예시가 될 수 있겠다. 세 번째로 거울세계, Mirror Worlds. Mirror World는 실제 세계를 가능한 한 사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반영하되 정보적으로 확장된 가상세계를 말한다. 사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반영을 하되 정보적으로 확장된 가상세계가 미러월드가 있다. 예를 들어서 구글 어스를 들 수 있겠는데, 이 구글 어스는 세계 전역의 위성사진을 모조리 수집을 해서 일정 주기로 사진을 업데이트하면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현실 세계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기술의 발전이 계속될수록 미러월드는 점점 현실 세계에 근접해 갈 것이며, 이는 향후 가상현실의 커다란 몰입적 요소가 될 것이다. 이 같은 미러월드의 사용자는 가상세계를 열람함으로써 현실 세계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반영하되 정보적으로 확장된 가상세계가 미러월드. 그 대표적인 예가 구글 어스. 그럼 네 번째, 가상세계, Virtual World. 이 가상세계는 현실과 유사하거나 혹은 완전히 다른 대안적 세계를 디지털 데이터로 구축한 것이다. 가상세계에서 사용자들은 아바타를 통해 현실 세계의 경제적, 사회적인 활동과 유사한 활동을 한다라는 특징이 있다. 가상세계는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형태의 메타버스로서 이 리니지와 같은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에서부터 린든 랩에서 개발된 세컨드 라이프와 같은 생활형 가상세계에 이르기까지 3차원 컴퓨터 그래픽 환경에서 구현되는 커뮤니티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자, 그 다음 메타버스의 발전 방향과 문제점. 자, 현황 및 발전 방향을 좀 보면 현재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메타버스의 발전이 기대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는 린든 랩의 세컨드 라이프가 인기를 끈 것이 가장 큰 역할을 해냈다. 이를 계기로 메타버스는 웹 2.0 시대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자 3D 기반 인터넷 플랫폼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세컨드 라이프의 성공 후에 데어닷컴, 그다음 웹킨즈 등 다수의 가상세계 서비스가 출시되었다. 이로 인해 다양한 메타버스가 출현하고 상호 연결되는 거대한 가상세계인 멀티버스의 시대의 도래가 가까워졌다. 특히 이러한 움직임은 가상세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가상세계 플랫폼 공급기업의 등장 등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린든 랩은 최근 세컨드 라이프 아바타를 전혀 다른 가상세계로 이동하는데 성공을 했는데 서로 다른 메타버스 간의 상호 운용성의 증진이 기대된다. 또한 가상세계와 기존 웹 2.0 서비스가 융합되고 있는 추세이다. 구글 라이블리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러한 서비스들은 통상 2.5D라고 불리며 가벼운 소통 도구로서의 가상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근데 문제점도 있다. 첫 번째, 이 메타버스 내에서의 불법 행위와 사법권 이런 게 문제가 되고 가상화폐의 현금화 그리고 가상세계에 대한 중독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자, 메타버스 내에서의 불법 행위와 사법권 이 세컨드 라이프와 같은 가상세계에서 도박, 사기, 매춘 등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실 세계에서의 법 질서를 가상세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자는 것이 주요한 견해이지만 이러한 견해를 수용한다고 해도 문제점이 남는다. 첫 번째, 가상세계는 전통적인 물리적 장소 개념을 적용할 수가 없어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재판 관할에 관한 문제가 발생 가능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사이버 마약의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유해물 혹은 범죄가 발생할 경우 이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 가상화폐의 현금화와 관련한 문제점이 있다. 가상세계의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가상화폐의 현금화에 관한 논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의 경우에는 게임산업진흥법에 의해 가상화폐를 환전하는 것은 불법으로 취급되지만 미국에서는 린든 달러 등의 가상화폐가 미화로 환전 가능한 상태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게임산업진흥법이 있어가지고 가상화폐를 환전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린든 달러 등의 가상화폐가 미화 달러로 이렇게 환전이 가능하다. 근데 첫 번째, 가상화폐를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얻은 부가가치로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가상세계 가입자가 아바타 의상을 디자인해서 판매해 얻은 가상화폐하고 사행성 게임을 통해 발생된 가상화폐 이 두 가지를 동일시할 수는 없겠지만 가상세계 내에서 양자를 명확히 구분할 수도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가상화폐를 새로운 거래 수단으로 인정할 것이냐라는 문제도 있다. 그 인정 여부와 관련해 가상경제 활성화라는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와 게임 중독 및 불법 거래 그리고 탈세 우려 이런 것들이 교차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중독도 문제가 된다. 가상세계, 특히 현실과
사회적 경제적 활동 양상이 닮아있는 메타버스의 경우에 기존 온라인 게임과 달리 일상생활로 인식돼서 중독성 심화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다. 가상세계의 지나친 몰입은 현실에서의 일상을 황폐화시키고 정체성 장애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